안녕. 내신 대비 기간이라서 이제 내신 시작이에요. 고1 국어 신사고 민출판사 쓰는 출판사 교재 쓰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6단원 나의 문학 나의 꿈 소단원 제목으로는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책으로 찾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 배워야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게요. 대단원을 시작하며 여기서부터 밑에 꾸려나가자까지 내용이 옆에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정리된 부분을 읽을게요.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는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수용한다는 건 원인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 하나의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품, 다양한 글들과 비교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야 작품을 해석, 평가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독서, 우리 실생활에 확 와닿는 이야기죠. 그런 글은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 읽어라. 지속적으로 독서 태도 능력을 길러야 스스로의 재능과 자질,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밑에 부분 소단원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도록 확인할게요. 학습과정 한눈에 보기 1.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천양이의 그 사람의 눈을 손을 보면 이라는 현대시를 감상하고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을 비교하고 평가해보고 어머 네 얘기도 참 좋구나 이러면 되겠지. 작품이 두 개예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 현대소설이고요. 역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비교해보고 자신이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해본다. 이런 걸 관련해서 수행평가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소단은 책으로 찾는 길. 권우철의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와, 책 한 권의 기능이 어마어마한데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와 관련된 글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중요한 말은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9페이지는 교육과정 안내인데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비평이라는 글에 대해서 어떤 건가 이 부분 정도는 체크해 놓고 읽으시라 정도. 저는 지금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읽고 넘어오셔야 되겠죠. 저도 분명히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10페이지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눈이라는 말 대신에 다양한 관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안목과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문학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내가 주제를 찾아봅시다.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향유하고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문학 작품 많이 읽어주세요. 이거죠. 밑에 국어의 힘 깨우기, 생각 열기. 다음과 같이 동일한 영화를 본 뒤 서로 다르게 평가했던 경험을 말해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밑에 뭐 예시 답안 있지만요. 밑줄 어떤 점을 중심으로 감상하느냐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뭐 자신의 관점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관점으로 감상하느냐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알아두기, 작품의 주체적 해석과 평가. 내용은 길지만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할게요. 동일한 문학작품이라도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감상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자신이 평가를 하기 위해선 판단의 뒷받침 근거가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작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교해 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서로 비교 평가해보고 해석한 걸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야기를 하죠. 밑에 이것만은 꼭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엇이 필요하다.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작품 감상의 결과를 여러 사람과 비교하면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잘하셨고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 작품은 구두를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등과 같이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야말로 성자처럼 세인트, 거룩하고 훌륭하다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와 멋있어요. 꼭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성자이다. 작가의 개성적 인식과 깊이 있는 사색이 담긴 작품을 감상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체적으로 해석하며 작품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로운 자유시,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서정시,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성자입니다. 교훈을 주고 깊이 생각했다. 사색시, 사색적. 다양한 사람들의 손이 있고요. 단정적이고 예찬적입니다. 단정적이라는 말은 문장의 형식에서 드러날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문장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뭐뭐다 라고 딱 마무리 지을 거라고. 예찬적, 너무 좋아 죽는 거지. 완전 멋있어요. 특징, 동일한 시어나 식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시에서 반복은 운율이죠. 특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방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통사 구조의 반복. 아우, 저것도 길다.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네, 대꾸법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대조적 의미의 식구를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합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반복, 열거, 대조 쓰는지 짜임을 살펴볼게요.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의 빛이 난다. 창문 닦는 사람에게 빛이 난다. 청소하는 사람의 마음에게서 빛이 난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마음 닦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빛이 난다.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청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삶의 소중함을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빛난다. 자칫 사소한 일을 하는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이들도 성자와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작가의 개성적 관점이다. 이러한 화자의 깨달음은 외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풍토가 만연한 오늘날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작가 소개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확인할게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들의 면모,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시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아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대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밑에 시에서 반복을 사용하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운율을 조성할 수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운율 형성, 의미 강조. 강조에는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고 정서를 강조할 수도 있겠네요. 시에서 반복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낱말이나 구절을 반복할 수도 있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할 수도 있다. 이거 아까 썼지만 한 번만 더 쓸까요? 대꾸법. 작품의 구성을 보면요. 1년에서 4년까지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과 그에 대한 인식을 병렬적으로 드러내고 5년에선 이러한 가치를 집약적으로 제시해서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옆에 와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1, 2, 3, 4 쭉 긋고 1에서 4부터 4년까지 열거, 병렬, 열거라는 말 대신에 나열이라고 써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5연에서는 1, 2, 3, 4를 집약해 줍니다. 라고 미리 써놓으면 시의 전체 구조가 눈에 들어오겠죠. 앞으로 넘어갑시다. 1년 보러 갈게요.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무엇을 보면 무엇을 보면 이라면서 이 벌써부터 반복 나오고 있네. 구두 끝을 보면 또 반복이죠.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빛나는 검은 것, 빛나지 않는 흰색 대조가 쓰여져 있습니다. 1년의 내용 확인할게요. 시적 화자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구두 닦는 사람, 구두 닦는 사람의 손, 구두의 끝을 보고 검은 것이 빛이 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그러한 깨달음이 확장이 되어서 흰 것만 빛나는 건 아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1년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2년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역시 반복이죠.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에서만 빛나는 건 아니다.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것을 역시 깨달았고요. 그러한 것을 확장시켜서 밝은 것만 빛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연은 창문 닦는 사람에게서의 빛이 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한번 또 체크해 볼까요? 뭘 체크할까? 무엇을 보면 무엇을 보면 무엇을 보면 어디에서도 빛이 난다? 많이 빛나는 건 아니다. 무엇을 보면 무엇을 보면 무엇을 보면 어디에서도 빛이 난다? 많이 빛나는 것 아니다 라면서 1년과 2년 자체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1년, 2년 묶어서 됐고, 그런데 슬쩍 눈을 돌려서 보면 3년도 비슷하게 생겼죠. 또 눈을 돌리면 4년도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섣불리 1, 2년이 대꾸가 쓰여져 있어요 라고 확인하지 말고 아까 체크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4년 마지막으로 돌아옵시다. 1에서부터 4연, 열거, 병렬구조, 대꾸, 문장의 형식 자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써놓으면 되겠고, 특히 대꾸 반복에다가는 따로 별표. 1년에서는 구두 닦는 사람이 빛납니다. 2년에서는 창문 닦는 사람이 빛납니다. 3년에서는 또 누가 빛나나 봅시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길 끝을 보면 어디에서 쓰레기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계속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역시 시적 화자가 깨달은 바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 빛나는 것은 아니다. 비누 거품 맑은 것, 쓰레기 깨끗한 것 역시 대조가 쓰여져 있다. 4연 볼게요. 가만히 살펴보면 1년 구두 닦는 사람, 2년 창문 닦는 사람, 3년 청소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 세 사람들을 모아서 4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라면서 역시 시의 표현을 사용하면 반복, 깨달음의 구조가 계속 나와 있고 그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1, 2, 3년과는 다르게 어떻게 마지막 닦는 것은 빛내는 일이라면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약간 변주되어 있죠. 그래서 1, 2, 3년을 반복함과 동시에 변주의 형태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 꼭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역시 계속 반복.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것만이 빛은 아니다 라면서 변주 반복되고 있다. 닦는다라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고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연도 살짝 이 정도는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이쿠야. 1, 2, 3년을 종합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5연은 1, 2, 3, 4 마저 종합한다라고 했는데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자가 된 청소부는 오케이. 시적 화자는 청소부를 성자로 비유하고 있네요.
인식하고 있죠.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고 성자이면서 청소이다. 결국에 청소부는 누구다? 성자다. 왜?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다. 왜? 마음을 닦는 사람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인 것 같아요. 다음 13페이지 넘어갈게요. 시적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이고요. 공통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화자의 태도, 성자가 된 청소부, 이 화자에겐 청소부는 성자다. 훌륭해요. 청소부, 예찬하고 있습니다. 닦는 행위는요. 검은 것을 빛나게, 비누 거품도 빛나게, 쓰레기도 빛나게, 보이지 않는 것도 빛나게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다. 무언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옆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거고요. 밑에 것 정도는 같이 확인할게요. 이 작품은 교훈적 성격이 강하죠. 회의적, 뭔가 의심한 거는 아니지. 이 작품에서는 동일한 시어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와 정서,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다. 화자는 청소부를 성자처럼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지닌 의미가 부각되어 있다. 화자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정한 개인이라기보다 뭐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X가 더 낫겠죠. 비누 거품과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쓰레기이다. 그렇죠. 위에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비누 거품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반대되는 거는 맑은 것이지. 죄송해요. 비누 거품하고 쓰레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빛이 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빛이 나는 겁니다. 이거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할 뻔했네. 비누 거품하고 쓰레기에서도 빛이 나기 때문에 둘은 상반된 의미가 아니죠. X. 14페이지 볼게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을 감상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체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1번 시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파악할 거예요. 보기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죠. 대립적 시어들을 찾아보세요.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검은 것, 쓰레기, 비누 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 보통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 검은 것의 반대, 흰 것, 비누 거품 반대, 맑은 것, 쓰레기 반대, 깨끗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반대, 보이는 것. 보통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두 개 사이에 있는 화살표 사이에 하나의 말 써줄 수 있죠? 뭐라고? 대조. 2번, 이 시의 화자는 다음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다. 3번 다시 별표, 이 시의 표현 방식, 시어, 식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대조적 의미의 시어, 식구를 사용하고 있다. 반복을 하면 운율감 형성되고요. 대조되는 거 반대되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2번 1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체적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고 평가해 봅시다. 그냥 요 정도 1번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적어봅시다. 얘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뭐다? 감상과 평가를 할 때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필수다.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작품 안의 요소라든지 작품 바깥의 요소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비평문을 써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과 돌려서 읽어보고 서로 평가해 주세요. 국어의 힘 펼치기. 다음 신문 기사를 토대로 이 시와 자신의 삶과 연관하여 감상해 봅시다.
세계 일주가 꿈이던 김네모네모 씨 꿈 찾으러 갔다 꿈 선물하고 왔어요. 공장에서 지게차 끌며 모은 돈으로 자신의 꿈이던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팔의 한 교사를 만납니다. 네팔 강진 때문에 학교 제자 수십 명이 죽었어. 우리 학교 좀 도와줘. 눈물을 흘리고. 가난한 여행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카트만두 숙소 옆에서 자기 몸보다 큰 삽을 들고 건물 잔해를 치우는 꼬마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는걸? 흑투성이 손으로 벽돌까지 나르던 4살짜리 아이의 이름은 로젠이었다. 김 씨는 로젠의 사진과 함께 도움을 청하는 글을 SNS 올리고 30명이 40만 원 보내줬고 로젠과 로젠 누나의 2년치 학교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세계 여행 계속하면서 네팔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았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00원 이상 기부하면 자신의 여행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주는 모금 활동도 했다. 훌륭한데? 결과는 기대 이상. 네팔로 다시 돌아가 모금액을 로젠이 다니던 학교 도서관을 새로 지어주었다. 배달 일과 지게차 운전하던 나 같은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내 꿈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네모네모 씨가 꿈을 이룰 수 있다. 내 꿈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때 너무 기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해서 글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파트에 있네요. 1번, 이 신문 기사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접해본 경험 말해보시면 되겠고요. 2번, 1번은 패스. 이 시에 마음 닦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닫는 성실한 사람. 정직, 청렴, 배려 등 내적인 요소가 같이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늘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 성찰하면서 주위 사람에게 보탬이 되려고 이를 애쓰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닦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얘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핵심 한쪽 정리, 자유시 서정시고요. 교훈적 사색적, 제재는 다양한 사람들의 손. 주제는 늘 중요하죠.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 동일한 시어나 식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대조의 의미를 지닌 식구를 제시해서 주제를 부각한다. 짜임새를 한눈에 바라봅시다.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들은 모두 빛이 난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청소부다.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시적 대상, 이러한 사람들은 닦거나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빛을 내는 사람들이다. 식구의 대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것들, 그 다음 보통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하지만 시적 화자는 여기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것들이다 라고 깨달았다라고요. 앞부분으로 넘어올게요. 4번, 반복적인 표현, 시어, 식구를 반복하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죠. 시에서 반복을 통하면 운율을 조성할 수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수도 있다. 5번, 닦는 행위라는 것은 구두도 닦고 창문도 닦고 청소도 하고 마음도 닦고 검은 것에서 빛나게 비누거품 빛나게 쓰레기 빛나게 보이지 않는 것 빛나게 반짝반짝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다. 닦는다란 행위는 빛을 낸다. 무언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문학작품의 주체적 해석과 평가는 이것만 몰아놓은 문제 또 세트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시작해 볼게요. 해석과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어떠한 근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작품 안의 요소를 볼 거냐, 작품 바깥의 요소를 볼 거냐. 가장 단순한 1차적인 시험 문제는
작가의 다른 작품 등 작품 안의 요소로 그 작품을 해석, 평가할 수 있다. 틀린 말이지. 구성상의 특징이라는 작품 밖의 요소로 그 작품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틀린 얘기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작품 안에 있는 소재와 작품 바깥에 있는 이 소재들을 서로 헷갈리지만 않으면 된다.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현재 소단원 마무리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뒤에 소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고요. 고생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좀 이따 만나요. 안녕!